한국인들은 일제시대 친일파들을 분류하며 선심 쓰듯 이렇게 말한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본을 따른 사람들까지 몽땅 다 악질 친일파라고 말할 순 없지. 생계가 걸려있지 않았음에도 일제에 적극 협력한 친일파 그놈들이 가장 나쁜 놈들이야. 이런 스탠스 사실 너무도 폭력적이다. 일제시대를 살아간 이들이 사시사철 나라를 외놈들에게 뺏겼다는 마음의 울분과 언젠가는 다시 우리 한국인들이 나라를 되찾아야 한다는 의지를 마음에 품고 살았을 것 같은가? 항상 자신은 나라를 빼앗긴 식민지인이라는 정체성과 함께 언젠가는 우리 민족의 위풍당당한 정부가 다시 들어서리라는 희망을 마음 한켠에 모두가 품고 살았을 것 같은가? 아니다. 그들에게 일제의 지배는 현실이자 현재 그리고 삶 그 자체였다. 일제가 아닌 다른 체제를 원하여 체제에 대한 전쟁을 하지 않는 이상 그들은 그저 자신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개인일 뿐이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야 일제시대가 특수한 부록이자 언젠가 끝나고야 말았을 한 페이지에 불과해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아니었다. 고려 왕씨 왕조와 건문 세족들의 통치가 끝나고 이씨 왕조와 사대부들이 집권했을 때처럼 지배 세력이 교체된 완연한 뉴노멀이었다. 여말 선초의 백성들이 고려 왕조를 그리워하거나 조선 왕조에 대한 적개심을 그리 크게 드러내지 않았던 것처럼 일제시대 민중들 역시 나라님들이 바뀌었구나. 근데 더럽게 쪽발이들이네. 이 정도의 생각이 오히려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그들에게 조선, 일본, 국가, 민족 같은 건 눈에 보이지 않았다. 그들 앞에 중요한 것은 나와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나의 친구들이었다. 그것이 그들의 정의이자 궁극의 이데아였다. 물론 자신의 조상들이 그토록 얕잡아봤던 외놈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집어삼켰다는 일말의 치욕과 분노, 개개인마다 편차는 있었겠지만 존재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 크지 않았을 것이다. 당신이 보수 성향을 가졌는데 이재명 정권이 들어섰을 때의 그 불편함, 당신이 진보 성향을 지녔는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을 때의 그 안타까움, 크게 잡아줘 봐야 딱 그 정도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작다고 해서 그들을 비난할 수도 없다. 이는 고려 왕조에 대한 충성심을 내다 버리고 고려의 신민이었던 자들이 이씨 조선 왕조에 복종하고 그들을 섬긴다 해서 그들을 비난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애초에 고려인들은 고려 왕조에 대한 충성심이 전무했을 것이고 조선인들은 조선 왕조에 대한 충성심 따위 개나 줬을 것이다. 조선에서 일제로의 전환 시기를 따져보면 전쟁 한 번 없이 국가의 수뇌불안작자들이 나라를 그냥 팔아넘긴 상황 아니던가. 당대인들에게 국가와 민족에 대한 충성 그리고 순결을 바라는 것은 그야말로 넌센스다. 허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선심 쓰듯 그래 너는 생계가 걸려있으니까 봐주고 너는 일본의 총이 여기까지 들어왔으니까 이해해주고 너는 소극적 복종에 불과했으니까 넘어가 줄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행복하게 잘 살지 말고 그냥 죽지 않을 정도로만 살았어야지 이거다. 잠시 현대로 돌아와보자. 지금 우리네 삶에 국가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한번 떠올려보라. 고시를 쳐서 공무원, 관료가 되는 건 입신양명의 대표 루트다. 각종 산업과 학문 분야에서는 국가와 협력하여 다양한 연구개발팀이 꾸려지고 그 같은 팀에 합류하는 것은 그야말로 전문가의 반열에 오르는 것과 다름없다. 나라에서 각종 포상을 받고 훈장을 받으며 스포츠 국가대표 선발과 출전을 최고의 명예로 여기고 공익 광고와 공공 캠페인 공모전에 뽑혔을 때 날듯이 기뻐한다. 정부가 자신의 현재 직종과 관련된 부문에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뿌리면 마냥 신나고 경쟁 산업을 도와주면 시위하고 항의한다. 정부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개발을 가속화하면 열렬히 환호하고 영 좋지 않은 시설물을 들여오면 오만 성을 다낸다. 지금도 수많은 이익 집단들이 정치권을 향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로비를 계속하고 있다. 자신이 복무한 군대의 빡셈 정도를 질리도록 자랑하는 게 일상이고 자식들 교육, 입시 과정 바뀌는 이야기가 최대의 화두다. 도로, 교통수단, 전기, 가스, 우편, 화폐, 치안 등등이 다 국가의 손아귀에 있으며 우리는 그러한 서비스들을 누리기 위해 국가의 독점 산업을 이용해야만 한다. 쉽게 말해서 나라와 연관되는 것, 나라에게 인정받는 것은 최고의 기쁨이자 가문의 영광이고 나라의 결정 사항들과 정보들은 내 삶의 질을 좌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다. 나라가 좋고 싫고를 떠나 사실이 그렇다. 이것을 일제시대에 적용해보자. 일제는 현대 민주정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개인의 삶에 깊숙이 간섭했을 것이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당대인들에게 일제는 뉴노멀이자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의 체제였다. 현실을 살아가는 당대인들이 보다 나은 삶의 여건을 위해서 기쁨과 환희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에 협력하고 따르고 정부의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정부와 동행하는 걸 우리가 감히 비난할 수 있는가? 독립운동을 못할 망정 정부를 이용하거나 협력하려는 생각 따위는 하지 않고 그저 생계가 위협받지 않는 선에서 쥐죽은 듯이 살았어야지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는 게 맞는가? 관직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악질적인 친일파로 규정되고 같은 행위를 했더라도 지속성, 반복성, 적극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수록 더 확실한 친일파로 규정되는 이 현실이 올바른가? 우리의 이 엿같은 잣대에 따르면 그들은 입신양명에서 관료가 되어 폭풍 승진하면 안 된다. 그들은 정부 주도 사업에 참여하거나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면 안 된다. 그들은 정부가 만든 공공 캠페인이나 공직 계몽 사업에 참여하면 안 된다. 그들은 사업을 하면서도 철저하게 정부와 거리를 둬야만 하고 애국적 기치를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된다. 즉 행복하면 안 되고 꿈을 향해
달리면 안 되며 단 한시도 마음속 국가와 민족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 번뿐인 인생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 갓생을 살아선 안 된다. 저주받은 인생이여 오직 민족의 이름 아래서만 머물며 개인의 영달을 쫓지 마라. 그대는 식민지인이니 마땅히 그 본분을 다하여 은인 자중하며 회색빛 삶에 머물러라. 그대는 시대의 부품에 불과하니 자신의 인생을 살려고 발버둥대지 말고 오직 역사의 화려한 장식이 되어라. 민족의 파편이 되어라. 나는 이와 같은 태도야말로 후대인인 우리가 인생의 선배들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폭력이라고 생각한다.